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목요일날 밤입니다. 전번에 내가 그랬잖아요. 사람들은 제주도 타령을 하지만 실제 제주도를 가보면 별거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강원도 강릉이 굉장히 참 좋다 이런 얘기를 내가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강릉이라면 어떤 사람이 제일 먼저 떠오르겠습니까? 강릉 바닷가 있는 그 부근에 말이죠. 강릉 경포대 그 부근에 허난설은 생가가 있습니다. 허균과 허난설허니가 태어난 그 생가 기념관이 있어요. 허난설허는 그 여잔데요. 여류 시인이죠. 우리나라 조선시대부터 남존여비 사상이 그렇게 아주 사회를 지배했잖아요. 남존여비 사상이 무겁게 사회를 짓눌렀던 그런 시대에 이제 여성의 몸으로 태어나가지고 결혼을 했지만 결혼을 아주 불행한 결혼을 합니다. 허난설언이가. 그래가지고 참 불행하게 살다가 이제 시를 썼는데요. 우리나라의 허난설헌 말도 잘 안 됩니다만은 허난설헌 허난설헌은 굉장히 아름다운 시를 많이 남기고 이랬습니다. 허난설헌이 동생이 또 누구냐면 허균인데 허균은 홍길동전을 지은 사람이 허균입니다. 그런데 허균이는 안타깝게도 여러 정쟁에 휩쓸려 가지고 정쟁에 휘말려 가지고 참 극형을 받아서 죽었어요. 허균이가. 근데 허균이는 허균이네 집안이 말이죠. 허균이 사위가 왕이었었는지 하여튼 내가 지금 자료를 보질 않아서 정확히 얘기를 하질 못하겠는데요. 왕의 장인이었었는지 그랬어요. 이 허균이가. 그랬었는데 하여튼 왕의 장인이었었는지 왕가의 하여튼 장인이었었는지 하여튼 그럽니다. 하여튼 왕가와 이 결부가 됐던 사람이 허균이가. 홍길동전을 쓴 허균이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조선시대에 아주 조선시대 당파 싸움이 심했잖아요. 그런 당파 싸움, 모략질에 너무 휩쓸려가지고 일찍 극형을 받아서 이제 죽은 사람입니다. 하여튼 내가 자료를 보질 않아서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나는 자료를 보지 않으면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억력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자료를 뽑아가지고서는 언젠가 내가 허균과 허난설헌에 관해서 자세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허균과 허난설헌이가 또 무슨 허시인가에 관해서도 내가 얘기를 하겠고요. 그런데 하여튼 좌우지간에 허난설헌이 허균이가 태어난 집이 바로 강릉 경포대에 있는 그 부분에 있어요. 강릉이 그렇게 유서 깊은 고장이고 그 외에도 강릉 호수가에 가면 말이죠. 송시열이가 직접 바위에 쓴 글씨가 있습니다. 바위에 새긴 글씨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전번에 내가 얘기했지만 강릉 앞바다 동해바다니까 동해바다는 굉장히 물이 맑고 투명하고 아주 짙은 블루 색깔이다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릉이란 곳은 다 강릉을 가서 이렇게 보면 말이죠. 야, 이게 유서 깊은 고정이고 우리나라 모진 남존여비 세상을 살면서도 남존여비 사상이 여성을 무겁게 짓누르던 그런 세상을 살면서도 세상을 살고 또 불행한 결혼을 해서 결혼 생활에 행복을 못 느끼고 굉장히 인생의 비애를 느끼면서 인생의 슬픔을 느끼면서 살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시를 남겼다 그겁니다. 허난설헌이가.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 내가 또 얘기를 하다가 얘기가 조금 빗나갑니다만은 허경영 씨라는 분이 있잖아요. 하여튼 다음에 내가 허난설헌이에 관해서 좀 시간을 또 마련할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는 내가 허난설헌의 시도 내가 읽어드릴 겁니다. 허난설헌이가 지은 시도 읽어드리고
또 허난서론이가 그 어디 허신가도 내가 얘기를 할 겁니다. 이 자료를 다 뽑아가지고 내가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하여튼 허경영 씨도 허시입니다. 장전의 허시들이 역사상으로 참 허시들이 이름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여튼 그것만 내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번에 내가 KBS에 진품 명품 시간이 있어요. 일요일 날 오전 11시에 방송이 되거든요. 진품 명품 시간에 허균이가 썼던 글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허균이가 직접 쓴 붓글씨가 진품 명품의 출품이 된 적이 있었더랬습니다. 그때 당시 그게 가격이 1억을 넘었댔어요. 허균이 글씨가. 좀 미안합니다. 지금 내가 오늘도 일을 바깥에 나가서 하고 들어와가지고 목도 좀 안 좋고 그래요. 그래서 조금 내가 그랬는데 하여튼 그때 허균이가 직접 쓴 붓글씨가 나왔던 적이 있었댔어요. 그게 1억이 넘었는데 진품 명품 감정위원이 그럽디다. 이게 경기도 좋고 우리나라 경제가 좋을 것 같으면은 매덕하는 거다. 그런데 지금 너무 우리나라 경제가 상태가 안 좋고 그래서 시중의 가격을 이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참 감안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감안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태를 감안해서 1억 조금 넘게 그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가 좋고 그렇다면은 몇 억까지도 나갈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렇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그래서 허균이가 쓴 붓글씨가 상당히 드물다래요. 그래서 희소 가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값이 고가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하여튼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강릉감은 강릉 경포대에 있는 부근에 허난서론 허균이 이 누이가 이 오누이가 두 남매죠. 그러니까 두 남매가 태어난 집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강릉에. 허난서론이는 아까도 지금 얘기했지만 참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아주 주옥 같은 시를 남겼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여성으로서 이름 있는 여성이라면 누구를 꼽겠습니까? 신사임당을 꼽잖아요. 신사임당이 율곡의 어머니인지 그렇잖아요. 이율곡의 어머니인가 이율곡의 어머니가 신사임당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내가 틀릴 수가 있어요.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는 기억력에 의존해서는 참 기억력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항시 자료에 의존해서 내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율곡의 어머니가 신사임당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내가 기억력이 틀릴 수도 있지만은 그래서 우리나라 여성의 최고가 가는 여성이 신사임당. 신사임당은 5만 원짜리 지폐도 나와 있는지 그렇잖아요. 신사임당 모습이. 우리나라 지폐에도 신사임당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릉에 가면 오죽헌이라고 있는데 이율곡이가 태어나서 공부한 오죽헌도 있는데 이율곡의 어머니가 신사임당이었고 신사임당이라 하면 현모양처의 대표적인 인물로 꼽히잖아요. 그리고 또 허난서론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사임당과 허난서론이는 참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여성입니다. 조선시대에 이렇게 이름난 여성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새삼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여성 여러분들. 그러게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신사임당은 아들을 이율곡이를 키워서 그렇게 대학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난서론이는 모진 결혼 생활을 하면서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면서 불행한 인생을 살면서도 그렇게 아름다운 시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신사임당과 허난서론이가 모두 다 강릉과
이 강릉과 이렇게 결부가 된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강릉에 가면 그 오죽헌이라고 있는데 율곡이가 편하는지 하여튼 공부했는지 하여튼 그 오죽헌이 있는데 그 율곡의 어머니니까 율곡의 어머니가 신사임당이니까 신사임당도 강릉과 관계가 있는 인물이었고 헌안설원이도 강릉과 관계가 있는 인물이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여성을 대표하는 그 이름난 여성 두 명이 이 강릉과 관련이 있는 인물이었다.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강릉에 가시면 말이에요. 강릉이 그렇게 좋은 고장이에요. 그런데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돈이 많은 사람이라면은 강릉에 가서 별장을 짓고 살아라 이런 얘기를 내가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강릉의 바다는 굉장히 아주 좋습니다. 좋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다는 걸 아시고 그래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여성 두 사람이 강릉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말씀을 이 시간에 드립니다.